생계에 필요한 어떤 그런 활동, 경제 활동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게 또 소명이 잘 안 됩니다. 청산 가치가 커지게 되면은 이건 개인 회생에 불리한 것이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을 하는 이유고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계좌 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이게 하고자 하면은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내가 대여금을 받아서 불성실하게 사용을 하거나 혹은 채무를 은닉하는 경우를 굉장히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채무 은닉이라는 게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추가해서 편파 변제. 편파는 말 그대로 특정인에게만 돈을 변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파 변제를 이제 세부 항목으로 한 개 더 나눠서 총 3가지 쟁점을 위주로 한번 판단을 해볼까 합니다. 법원에서는 계좌를 살펴볼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명품 백을 샀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금액만 찍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샀는지는 계좌 내역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의심스럽지만은 일단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요거 한번 좀 소명해봐. 내가 봤을 땐 너 이거 좀 사치품 산 것 같아. 이렇게 소명이 나오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계좌 내역을 볼 때요. 일단은 대여금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만약에 이게 실제로 내가 사치품 쓴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소명이 안 되게 되겠죠. 소명을 못하게 되면은 사실 법원 입장에서 이거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좀 결정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재산 은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왔는데요. 계좌 내역상에서 현금으로 돈이 막 빠져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은닉하기 쉬운 재산이거든요.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너 이거 돈 이렇게 빼가네? 이거 너 돈 숨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한번 소명해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현금으로 실제로 제가 슈퍼 가서 뭐도 사고 생계에 필요한 어떤 그런 활동, 경제 활동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현금을 쓰고 영수증 받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소명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법원에서는 이거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렇게 나오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편파 변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편파 변제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가족한테만 계속 나가네? 와이프 명의로 돈 나가고 혹은 특정 채권자한테만 계속 돈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특정인한테만 변제를 해서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 손해를 본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만 갚으니까. 아니 우리 그래 다 같이 갚아야지 왜 쟤한테만 갚아? 이게 편파 변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편파 변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내가 어떤 사업상 필요해서 좀 돈을 빌려준 겁니다. 혹은 사업장 자금이 나간 겁니다. 이런 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소명이 또 안 되게 되면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소명이 안 됐을 때 청산가치에 이제 반영이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청산가치에 변동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개인 회생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수입해서 최저생계비 공제하고서는 변제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청산가치가 커지게 되면은 이건 개인 회생에 불리한 것이거든요. 법원 입장에서 너 이거 의심스러우니까 이거 소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소명을 하는 자료가 있으면 좋고 이게 없으면은 이제 또 결국에는 여러 정황 자료들을 통해서 소명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게 개인 회생에서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을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사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개인 회생이 어렵겠지. 이렇게 접근하실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보시면 변호사들은 나름대로 이제 정형화된 그런 틀들과 어떤 쟁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손실금이 났다, 사기를 당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쟁점들은 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많이 진행해본 사무실들은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된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다툼이 발생을 하고 물론 어떤 법원의 보전 권고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좀 부정한 사용이 있다. 그걸 솔직하게 초도 상담 단계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또 적당한 해결 방법을 잘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법원이 계좌 내역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전 권고 나오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사무실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